40세에 모든 것을 잃었다고 생각했던 그 순간 아내가 내게 말했습니다. 당신이 있는데 왜 힘들어? 여러분, 진정한 사랑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여러분의 인생관이 완전히 바뀔 것입니다. 그리고 가장 소중한 사람에게 꼭 해야 할 말이 무엇인지 깨닫게 될 것입니다. 구독 버튼과 좋아요 버튼을 먼저 눌러주세요. 이런 진정한 이야기를 더 많은 분들과 나누고 싶습니다.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사랑 이야기도 들려주세요. 지금부터 시작하는 이야기는 실화를 바탕으로 한 것입니다. 춘천의 한 종합병원 로비에서 한 여자가 불안한 표정으로 시계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이름은 김미숙, 올해 38세였습니다. 10년 전 대학교 동창회에서 다시 만나 5년 전 재혼한 남편 박정호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정호는 38세로 중견 건설회사에서 현장 감독으로 일하고 있었습니다. 미숙은 손목시계를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오후 3시. 정호와 약속한 시간은 오후 2시 30분이었습니다. 그는 정말 시간 약속을 철저히 지키는 사람이었습니다. 첫 번째 결혼에서 아픈 기억이 있던 미숙에게 정호의 이런 모습은 큰 위안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달랐습니다. 미숙의 가슴은 점점 더 빨리 뛰기 시작했습니다. 정호는 3주 전부터 건설 현장에서 대형 프로젝트를 맡아 정말 바쁜 나날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통화도 줄어들고 문자도 간간이만 왔습니다. 평소 같으면 고생하고 있구나 하고 이해했겠지만 오늘은 정호가 건강검진 결과를 받는 날이었습니다. 지난달 정호는 갑자기 어지러움을 호소하며 쓰러진 적이 있었습니다. 다행히 큰 문제는 아니라고 했지만 의사는 정밀검사를 받아보라고 권했었죠. 그래서 오늘 함께 결과를 들으러 오기로 했던 것입니다. 미숙이 휴대폰으로 정호에게 전화를 걸어보려던 순간 익숙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미숙 씨, 여기 왜 혼자 계세요? 돌아보니 정호 회사 동료인 김 과장이 서 있었습니다. 김 과장은 정호와 같은 현장에서 일하는 오랜 동료였습니다. 아, 김 과장님. 정호가 검진 결과 들으러 온다고 해서 기다리고 있는데 아직 안 왔네요. 혹시 현장이 너무 바쁘신가요? 김 과장의 표정이 순간 굳어졌습니다. 그는 잠시 망설이더니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미숙 씨, 정호 형은 3주 전에 현장에서 손을 뗐어요. 그것도 모르세요? 미숙의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정호가 매일 현장에 나간다고 했는데. 아니에요. 정호 형은 3주 전 현장에서 사고가 난 후로 회사에 사표를 냈어요. 그 일로 부장님하고 큰 말다툼도 했고요. 혹시 집에 계시지 않을까요? 한번 찾아가 보세요. 김 과장의 말이 끝나자 미숙의 다리에 힘이 빠졌습니다. 3주 동안 정호는 도대체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었던 걸까요? 왜 자신에게 거짓말을 했을까요? 미숙은 김 과장과 헤어진 후 곧바로 택시를 잡아 타고 집으로 향했습니다. 택시 안에서 그녀의 머릿속은 온갖 생각들로 가득했습니다. 정호가 나한테 왜 거짓말을 했을까? 회사를 그만뒀다면 왜 말하지 않았을까? 혹시 건강검진 결과가 좋지 않았던 건 아닐까? 아니면 또 다른 여자가 생긴 건 아닐까? 미숙의 첫 번째 결혼은 남편의 외도로 끝났습니다. 그 상처가 완전히 아물지 않은 상태에서 정호를 만났고 정호의 진실함의 마음을 열게 된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 그 오래된 상처가 다시 덧나기 시작하는 것 같았죠. 택시 기사가 부인 도착했습니다라고 말했을 때 미숙은 정신을 차렸습니다. 평소 같으면 20분이면 도착할 거리였는데 마음이 복잡해서인지 시간이 정말 오래 걸린 것 같았습니다. 집 앞에 도착한 미숙은 정호의 차가 주차되어 있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역시 집에 있구나. 그런데 왜 병원에 오지 않았을까요? 미숙은 문을 두드렸습니다. 여보, 나야. 문 좀 열어줘. 한참을 기다려도 대답이 없었습니다. 다시 문을 두드렸습니다. 정호야, 집에 있는 거 알아. 왜 병원에 안 왔어? 걱정됐잖아. 그제서야 안쪽에서 정호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미숙아, 너 왜 벌써 왔어? 병원에서 기다리고 있으라고 했잖아. 기다렸어. 1시간 넘게. 그런데 김 과장님을 만났는데 당신이 3주 전에 회사 그만뒀다고 하더라. 그게 정말이야?
한동안 조용했습니다. 미숙은 가슴이 두근거리며 정호의 대답을 기다렸습니다. 미수가 지금은 만나기 어려워. 나중에 얘기하자. 무슨 소리야? 문 열어. 나 들어갈게. 안 돼. 지금은 정말 안 돼. 정호의 목소리에 뭔가 절박함이 느껴졌습니다. 미숙은 점점 더 불안해졌습니다. 미숙은 현관문이 열리지 않자 집 뒤편으로 돌아갔습니다. 다행히 거실 창문이 약간 열려 있었습니다. 그녀는 창틀에 걸쳐 조심스럽게 안을 들여다봤습니다. 그 순간 미숙의 눈앞에 믿을 수 없는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정호가 소파에 앉아 있었는데 그의 오른쪽 다리에는 깁스가 되어 있었고 목발이 소파 옆에 놓여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는 한 젊은 여자가 앉아서 정호의 다리를 마사지해주고 있었습니다. 미숙의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저 여자는 누구지? 정호는 왜 다리를 다쳤지? 그리고 왜 나한테는 말하지 않았지? 그 순간 정호가 고개를 돌려 창문 쪽을 바라봤습니다. 두 사람의 눈이 마주쳤습니다. 정호의 얼굴에는 당황과 분노가 동시에 떠올랐습니다. 미수가 거기서 뭐 하는 거야? 왜 남의 집을 훔쳐보고 그래? 정호가 목발을 짚고 일어나며 소리쳤습니다. 미숙은 창문에서 뒤로 물러났습니다. 정호가 목발을 짚고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그의 얼굴은 창백했고 눈에는 분노와 당황이 섞여 있었습니다. 미수가 너 정말 이러면 안 돼. 왜 이렇게까지 하는 거야? 정호야, 나는 당신이 궁금한 거야. 3주 동안 나한테 거짓말했고 다리도 다쳤는데 왜 말하지 않았어? 그리고 저 여자는 누구야? 정호는 잠시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러더니 한숨을 깊게 쉬며 말했습니다. 미수가 우리 이제 그만하자. 뭐라고 했어? 3주 동안 생각해봤어. 우리가 계속 함께 사는 게 맞는 건지. 나는 이제 다리도 불편하고 회사도 그만뒀어. 너한테 짐이 될 뿐이야. 미숙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무슨 소리야? 당신이 다쳤으면 내가 돌봐줘야 하는 거 아니야? 우리 부부잖아. 아니야. 너는 아직 젊어. 40살이면 새로운 인생을 시작할 수 있어. 나 같은 폐물하고 살 필요 없어. 폐물이라니. 당신이 무슨 폐물이야. 미숙이 소리쳤지만 정호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미수가 제발 이해해줘. 나는 이제 일어나는 것도 힘들어. 화장실 가는 것도 혼자 못해. 이런 내가 너한테 무슨 도움이 돼? 그래서 저 여자가 도와주는 거야? 응, 간병인이야. 회사에서 산재 처리해줘서 간병인을 보내준 거야. 그날 밤 미숙은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정호의 말이 계속 머릿속에 맴돌았습니다.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라고? 폐물이라고?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거지? 다음 날 아침 미숙은 정호의 회사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김 과장님, 저 정호 아내 미숙이에요. 정호가 현장에서 어떤 사고를 당했는지 자세히 알 수 있을까요? 김 과장은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미숙 씨, 정호 형이 말하지 않았나요? 3주 전에 현장에서 철근 더미가 무너져 내렸어요. 정호 형이 신입 직원을 구하려다가 대신 깔렸죠. 다리 수술만 3번 받았어요. 의사가 말하기로는 완전히 회복되기까지 최소 6개월은 걸린다고 하더라고요. 미숙의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그럼 정호가 다른 사람을 구하려다가 그럼요. 그 신입 직원 말이에요. 갓 대학 졸업한 24살 청년이었어요. 부모님이 정호 형한테 얼마나 고마워하는지 몰라요. 근데 정호 형은 자기 때문에 그 청년이 다칠 뻔했다고 자책하더라고요. 미숙은 모든 것을 이해했습니다. 정호는 자신 때문에 남에게 피해를 끼쳤다고 생각하고 있었고 동시에 자신의 상태가 미숙에게 짐이 될까봐 걱정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미숙은 정호를 돌봐주던 간병인을 찾아갔습니다. 간병인의 이름은 박경숙으로 30대 초반의 간병인이었습니다. 경숙 씨, 안녕하세요. 어제 집에서 뵌 정호 아내 미숙이에요. 아, 안녕하세요. 앉으세요. 미숙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경숙 씨, 앞으로는 제가 정호를 돌볼게요. 수고하셨어요. 경숙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미숙 씨, 쉽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환자 돌보는 일이 정말 힘들어요. 특히 하반신 마비 환자는 더욱 그래요. 하반신 마비요? 미숙은 깜짝 놀랐습니다. 모르셨어요? 정호 씨 오른쪽 다리에 신경 손상이 와서 감각이 거의 없어요. 지금 재활치료 받고 계시지만 의사도 완전 회복은 어렵다고 했어요. 미숙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정호가 얼마나 절망적이었을지 상상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정우 씨가 부인한테 자세한 얘기를 안 하셨나 보네요. 처음에는 정말 우울해 하셨어요. 자살 얘기까지 하셨거든요. 자살이요? 네, 그래서 제가 계속 옆에 있었던 거예요. 혼자 두면 안 될 것 같아서요. 부인이 오신다는 얘기만 나와도 보여주기 싫다, 짐 되기 싫다 이런 말씀만 하셨어요. 미숙은 경숙으로부터 재활치료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을 배웠습니다. 마사지 방법, 운동 보조 방법, 식사 관리 등등.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환자의 마음을 다독이는 것이라고 경숙은 강조했습니다. 미숙 씨, 몸의 상처는 시간이 지나면 어느 정도 나아요. 하지만 마음의 상처는 주변 사람들의 사랑과 관심이 없으면 절대 낫지 않아요. 다음 날 미숙은 경숙 대신 정호의 집으로 갔습니다. 정호는 여전히 문을 열어주지 않으려 했습니다. 미수가 어제 말했잖아. 이제 우리 그만하자고. 정우야, 나는 당신 간병인으로 왔어. 회사에서 보내준 간병인 대신 내가 할게. 뭐라고? 너가 간병인을? 경숙 씨한테 배웠어. 앞으로 내가 당신 돌볼 거야. 한참 후에 정호가 문을 열었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복잡한 감정이 섞여 있었습니다. 미숙은 경숙에게 배운 대로 정호의 다리를 마사지해주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서툴렀지만 정성만큼은 누구 못지 않았습니다. 아픈 데 없어? 미숙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감각이 없어서 아픈지 안 아픈지도 모르겠어. 정호의 목소리에는 자저가 섞여 있었습니다. 그래도 혈액순환에 도움이 된다니까 계속할게. 정호는 미숙을 바라봤습니다. 미수가 정말 왜 이래? 너는 행복하게 살 수 있는데 왜 나 같은 사람하고. 정우야, 나한테 행복이 뭔지 아니? 뭔데? 당신하고 함께 있는 거야. 당신이 건강할 때도, 아플 때도 언제든지 함께 있는 거. 정호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하지만 나는 이제 아무것도 할 수 없어. 일도 못하고 돈도 못 벌고. 그럼 내가 벌면 되지. 나도 아직 젊어. 당신 말대로 38살이면 새로운 일도 시작할 수 있고. 미수가 정우야, 10년 전에 우리가 처음 만났을 때 기억나? 대학교 동창회에서 만났을 때 당신이 나한테 뭐라고 했는지 기억해? 정호는 미숙을 바라봤습니다. 미수가 우리 함께 늙어가자라고 했잖아. 그때 나는 첫 번째 이혼 후라 정말 상처가 많았어. 남자는 다 똑같다고 생각했고. 근데 당신이 그 말을 했을 때 진짜 따뜻함을 느꼈어. 정호도 그 순간을 기억했습니다. 동창회에서 우연히 만난 미숙은 그때도 지금처럼 아름다웠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눈에는 깊은 상처가 있었습니다. 그때 당신이 말했잖아. 인생은 혼자 사는 게 아니라 함께 사는 거다. 좋을 때도 어려울 때도 함께라고. 지금이 바로 그 어려울 때 아니야? 미수가 하지만 나는 정말 쓸모없는 사람이 됐어. 쓸모없다고? 당신이 그 젊은 직원을 구했잖아. 그 사람 부모님이 얼마나 고마워하는지 알아? 김 과장님이 그러더라고. 그 부모님이 병원에 문안 오려고 했는데 당신이 만나지 않는다고. 정호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창피해서 이런 모습 보여주기 싫어서. 당신은 영웅이야. 다른 사람의 생명을 구한 영웅. 그런 당신을 내가 얼마나 자랑스러워하는지 알아? 그날부터 미숙은 매일 정호의 집에 와서 간병을 했습니다. 아침에는 간단한 운동을 도와주고, 점심에는 정호가 좋아하는 음식을 해주고, 저녁에는 함께 TV를 보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처음에는 정호가 계속 거부감을 보였습니다. 혼자 할 수 있어, 괜찮아, 집에 가 같은 말을 반복했습니다. 하지만 미숙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정호야, 나는 당신의 간병인이 아니라 아내야. 아내가 남편 돌보는 게 당연한 거 아니야? 어느 날 정호가 화장실에서 넘어졌습니다. 혼자 일어나려다가 더 다칠 뻔했는데 마침 온 미숙이 부축해 주었습니다. 정호야, 괜찮아? 정호는 미숙의 품에 안겨 있었습니다. 그 순간 그는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얼마나 미숙을 필요로 하고 있었는지. 미수가 미안해. 뭐가 미안해? 내가 너무 고집을 부렸나 봐. 미숙은 정호를 꼭 안아주었습니다. 그걸 이제 알았어? 하지만 내 고집도 만만치 않아. 2주가 지나자 정호의 상태가 조금씩 호전되기 시작했습니다. 완전한 회복은 어렵다고 했지만 목발을 짚고 걷는 것은 가능해졌습니다.
미숙의 정성스러운 간병과 끊임없는 격려가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오늘은 마당까지 나가볼까? 마당까지? 날씨도 좋고 햇볕도 쬐고. 정호는 망설였습니다. 아직 다른 사람들의 시선이 부담스러웠습니다. 미수가 사람들이 보면 뭘 봐. 당신은 떳떳한 사람이야. 다른 사람 목숨 구한 영웅이라고. 정호는 미숙의 팔을 잡고 천천히 밖으로 나갔습니다. 오랜만에 느끼는 햇볕이 따뜻했습니다. 마당에 나가자 이웃들이 하나둘 인사를 건넸습니다. 정호 씨, 많이 좋아지셨네요. 미숙 씨가 정말 잘 돌보시나 봐요. 정호는 처음에는 어색해했지만 점점 사람들과 대화를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저녁, 미숙과 정호는 함께 TV를 보고 있었습니다. 뉴스에서는 산업재해를 당한 근로자들을 위한 재활센터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었습니다. 정호야, 저런 곳에서 일해보는 게 어때? 뭐? 당신이 겪은 일을 다른 사람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아. 경험담도 들려주고 재활 방법도 알려주고. 정호는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내가 그런 일을 할 수 있을까? 당연하지. 당신보다 더 적절한 사람이 어디 있어? 실제 경험도 있고 회복 과정도 겪어봤고. 그날 밤 정호는 오랜만에 깊이 잠들었습니다. 미숙의 말을 들으니 새로운 희망이 생겼습니다. 3개월이 지난 후 정호는 지역 재활센터에서 자원봉사를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주 1회 2시간씩 산업재해를 당한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누는 것부터 시작했습니다. 저도 처음에는 정말 절망적이었어요.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것 같고 가족한테 짐만 되는 것 같고. 재활센터에 온 사람들은 정호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같은 경험을 한 사람의 말이라 더욱 와닿았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으면 분명히 길이 보여요. 그리고 무엇보다 가족의 사랑이 있으면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어요. 미숙은 정호의 강의를 들으며 뿌듯해했습니다. 3개월 전에 절망적이었던 정호와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6개월이 지나자 정호의 다리는 많이 좋아졌습니다. 완전한 회복은 아니었지만 지팡이만 짚으면 충분히 걸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재활센터에서의 자원봉사도 정식 직원으로 채용될 정도로 인정받았습니다. 미수가 내가 정말 고마워. 뭐가 고마워? 너 때문에 내가 새로운 인생을 시작할 수 있게 됐어. 만약 혼자였다면 미숙은 정호의 손을 잡았습니다. 정호야, 나도 고마워. 너도? 당신 때문에 내가 진짜 사랑이 뭔지 알게 됐어. 첫 번째 결혼에서는 조건을 보고 결혼했거든. 돈, 학벌, 집안, 그런 게 사랑인 줄 알았어. 그럼 지금은? 지금은 알아. 진짜 사랑은 어려울 때 함께 있어주는 거라는 걸. 상대방이 힘들 때 더욱 사랑하는 거라는 걸. 정호는 미숙을 꼭 안아주었습니다. 1년이 지난 후 정호와 미숙은 작은 카페를 열었습니다. 희망 카페라는 이름이었습니다. 재활센터 근처에 위치해서 환자들과 보호자들이 편안하게 쉴 수 있는 공간을 만들고 싶었습니다. 어서 오세요. 희망 카페입니다. 정호가 지팡이를 짚고 손님들을 맞이했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해했지만 이제는 자연스러웠습니다. 카페에는 정호의 경험담을 담은 작은 책자도 비치되어 있었습니다. 포기하지 마세요. 희망은 있습니다라는 제목이었습니다. 많은 환자들과 보호자들이 그 책자를 읽고 힘을 얻었습니다. 어느 날 카페에 특별한 손님이 찾아왔습니다. 정호가 구해준 그 젊은 직원과 그의 부모님이었습니다. 정호 아저씨, 준수야. 어떻게 여기를? 재활센터에서 아저씨가 여기서 카페 하신다고 해서 찾아왔어요. 준수의 어머니가 정호에게 깊이 절을 했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우리 아들을 살려주셔서. 아니에요. 저야말로 미안해요. 제가 더 조심했어야 했는데. 무슨 말씀이세요? 아저씨가 아니었다면 우리 아들은. 준수도 정호에게 인사했습니다. 아저씨 덕분에 제가 새로운 인생을 살고 있어요. 이제 안전관리사 자격증 공부하고 있어요. 다른 사람들이 안전사고 당하지 않도록 도와주고 싶어서요. 정호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자신의 희생이 헛되지 않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2년이 지난 후 정호와 미숙의 카페는 지역에서 유명해졌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희망을 얻기 위해 찾아왔고
정호의 강연도 여러 곳에서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정호야, 우리 다른 지역에도 카페 하나 더 내볼까? 다른 지역에? 응, 부산에 있는 재활센터에서 연락이 왔어. 거기서도 이런 카페가 필요하다고. 정호는 신중하게 생각했습니다. 내가 할 수 있을까? 당연히 할 수 있어. 당신이 못할 게 뭐 있어? 미숙의 격려에 정호는 용기를 냈습니다. 3년이 지난 후 정호는 지팡이 없이도 걸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완전한 회복이었습니다. 의사도 놀랄 정도였습니다. 정호 씨, 정말 놀라워요. 이 정도까지 회복될 줄은 몰랐어요. 의사 선생님, 제가 회복할 수 있었던 건 아내 덕분이에요. 미숙은 웃으며 말했습니다. 의사 선생님, 사랑의 힘이에요. 정호와 미숙은 이제 전국 각지에서 강연 요청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이야기는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주었습니다. 어느 날 준수가 연인과 함께 카페를 찾아왔습니다. 아저씨, 아주머니, 소개해드릴 사람이 있어요. 누구니? 제 여자친구 수진이에요. 그리고 곧 결혼할 예정이에요. 정호와 미숙은 깜짝 놀랐습니다. 정말? 축하해. 수진이 인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준수한테 정호 아저씨 이야기 정말 많이 들었어요. 정말 존경스러워요. 준수가 말했습니다. 아저씨, 아주머니를 보면서 진짜 사랑이 뭔지 배웠어요. 수진이하고도 그런 사랑을 하고 싶어요. 정호는 뿌듯했습니다. 자신들의 사랑이 다른 사람에게도 좋은 영향을 주고 있었습니다. 5년이 지난 지금 정호와 미숙은 이제 45세가 되었어요. 하지만 둘 다 예전보다 더 행복해 보였습니다. 카페는 이제 3개로 늘어났고 정호의 책도 베스트셀러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소중한 것은 둘이 함께 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미수가 5년 전 생각해봐. 그때는 정말 세상이 끝난 줄 알았잖아. 그러게. 그때 내가 포기했다면 어떻게 됐을까? 나도 포기했다면 어떻게 됐을까? 두 사람은 웃으며 손을 맞잡았습니다. 정호야, 우리 앞으로도 함께 늙어가자. 그럼 죽을 때까지 함께. 이렇게 정호와 미숙의 이야기는 계속됩니다. 한때는 절망적이라고 생각했던 순간이 오히려 그들의 사랑을 더욱 깊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정호는 자신의 상처와 아픔이 다른 사람들에게 희망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미숙은 진정한 사랑이 무엇인지, 평생의 동반자가 된다는 것이 무엇인지 깨달았습니다. 그들의 이야기에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첫째, 어떤 어려움이 와도 포기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정호는 다리를 다치고 절망했지만 결국 새로운 인생을 찾았습니다. 둘째, 진정한 사랑은 어려울 때 더욱 빛난다는 것입니다. 미숙은 정호가 가장 힘들 때 곁에 있어 주었고 그것이 진짜 사랑임을 보여주었습니다. 셋째, 우리의 아픔과 상처도 다른 사람에게는 큰 위로와 희망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정호는 자신의 경험을 통해 많은 사람들에게 용기를 주었습니다. 넷째, 나이는 새로운 시작을 방해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50대에 새로운 꿈을 꾸고 도전할 수 있습니다. 다섯째, 가족의 사랑과 지지가 얼마나 중요한지 깨달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이야기를 통해 무엇을 느끼셨나요? 정호와 미숙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진정한 사랑이 무엇인지, 어려움을 어떻게 극복해야 하는지 보여줍니다. 여러분도 지금 어떤 어려움을 겪고 계신가요? 혹시 가족이나 배우자가 힘든 시기를 보내고 계신가요? 기억하세요. 어떤 어려움도 영원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진정한 사랑은 어려울 때 더욱 빛납니다. 혹시 이런 이야기를 더 듣고 싶으시다면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그리고 좋아요도 꼭 눌러주시고요. 댓글로 여러분의 사랑 이야기도 들려주세요. 여러분의 소중한 사람에게 오늘 꼭 사랑한다고 말해주세요. 그리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는 혼자 견디지 마시고 가족과 함께 이겨내세요.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